4번 아름다운 우리말 천재 노 교과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미래엔 교과서는 선생님이 아마 다음 시간쯤에 미래엔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할게. 근데 이 우리말 음문 체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 왜냐면 우리나라의 문법 체계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나라 문법 체계가 천재 노 다르고 비상김 다르고 이렇지는 않잖아. 미래엔 다르고 그럴 순 없잖아. 다만 교재 구성에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로도 한번 공부하고 다른 교과서로도 한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은 의문의 개념을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의문이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모음 체계와 그 특성, 그 다음 자음 체계와 그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치? 자, 다음 상황에서 학생이 당황한 이유를 말해보는데 이미 교과서에서 수업 시간에 들어서 알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원래는 공이라고 써야 되는데 점심시간 공대여 안내라고 해야 되는데 요 공 말이야. 근데 얘가 글씨를 곰이라고 써버리는 바람에 이 친구가 이제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왜 당황했는데 이걸 갖다 서술형 문제에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학생들에게 공을 빌려주는 절차가 이게 완전한 그러니까 이게 교과 지도서거든. 선생님들 지도서니까 학생들에게 공을 빌려주는 절차를 설명한 안내문에 곰을 대여한다고 쓰여 있어서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100점짜리 답안입니다. 교과형 지도서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 그래서 이게 100점짜리 답안이니까 이 말을 여러 번 써서 외우도록 합시다. 학생들에게 공을 빌려주는 절차를 설명한 안내문에 곰을 대여한다고 쓰여 있어서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왜 내놨느냐? 우리말은 의문이 하나만 달라져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의문에 따라 말의 뜻이 달라진다는 점을 파악하는 활동입니다. 의문에 따라 말의 뜻이 달라진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의문에 따라서 말의 뜻이 달라진다. 교과서에 한번 적어보면서 기억해야 되겠지? 우리 의문에 따라 말의 뜻이 달라진다. 이게 우리나라 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다. 그치? 내가 spy 뜻이 달라진다. 영어도 마찬가지니 예를 들어볼까? 얘는 하늘이야, sky. 근데 내가 이 K 대신에 만일에 P를 적었다. 그럼 spy가 되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거는 우리말이나 영어나 별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란 무엇일까? 아까 우리 학습 목표에서 의문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지.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무조건 외워야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자, 그럼 국어의 의문책에 볼까? 국어의 의문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모음과 자음이 있지. 단, 우리나라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으며 그 단모음은 다시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나눕니다. 그 다음,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나뉩니다. 국어의 자음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왔지? 국어 아까 우리 학습 목표에서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했잖아. 모음 체계는 뭐냐면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 거야. 근데 이중모음은 제껴놓고 단모음은 말이야 입술 모양이 어떠냐,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어떠냐, 그 다음에 혀의 위치,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그럼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 소리의 위치야. 혀가 아니라 소리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국어 자음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분됩니다. 국어의 의문 체계와 그 특성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만일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이걸 다 쓰면 되겠지. 만일에 모음의 체계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하면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으며 단모음은 입술 모양, 혀의 높이,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 나뉜다. 만일에 자음의 체계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하면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나뉜다. 국어의 자음에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구분이 나타난다 라고 쓰면 되겠지. 요걸로도 문제를 한 두 문제는 낼 수 있겠다. 맞지? 자, 만화를 한번 봅시다. 다음 단어들 뜻을 보라고 했는데 물불, 발불 이게 분명히 다른 단어란 말이야. 그런데 얘들을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는 미음과 비읍의 차이다. 그치? 또는 아와 우의 차이인 거야. 미음과 비읍, 즉 자음이 다르고요. 미음과 비읍, 자음이 다른 거고 아와 우, 모음이 다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결론을 딱 내려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나라 단어의 뜻은 달라집니다.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해요. 요 말이 중요한 포인트야. 자음이나 모음 하나만 바뀌어도 단어 뜻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들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를 찾으면 밥과 삽 같은 경우에는 비읍과 시옷의 차이점이지. 막다와 먹다는 아와 어, 모음의 차이이고 시작과 시장은 기역과 이응이라는 받침 소리의 차이입니다. 비읍과 시옷은 자음이고 아와 어는 모음이며 기역과 이응도 자음입니다. 다시 만화를 보면서 이번에는 모음과 자음을 구분해 보는데 선생님 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담겨 있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공기의 흐름을 느끼면서 아와 악을 발음해 보라는 거야. 공기의 흐름을 느끼면서. 그랬더니 아라고 하면은 공기 흐름이 느껴지지만 악이라고 하면 소리가 딱 막히는 느낌이지. 자, 그래서 아처럼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는 모음, 악의 기역처럼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아, 어, 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내가 만일에 소리를 끝까지 내고 싶으면 끝까지 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악의 기역처럼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자음은 악, 윽, 닷, 밥 이렇게 끊어지지. 그러면 장애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야. 다시 요 표현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올 거야. 그래서 뒤에서 우리 이제 골라 적어볼까?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이며 자음은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음운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다시 읽을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며 우리말의 음운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할 때 한 문장을 여러 번 읽어서 반복해서 읽잖아. 국어도 마찬가지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의미도 이해가 되고 저절로 외워지는 경향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하며 우리말의 음운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자, 보충활동을 보면은 다음 밑줄 치는 단어를 이루고 있는 음운을 모음과 자음으로 구분해보자. 개구리. 자, 개구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뜯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기역, 에, 기역, 우, 리을, 이 이렇게 쓸 수 있지. 이때 기역, 리을 이 친구들을 자음이라고 하며 그 다음 에, 우, 이 아이들을 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문제 꼬마야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마야 끄, 오, 미, 아,
이응, 야. 자, 그러면 자음은 쌍기역, 미음 요까지만 자음이라고 해요. 선생님 얘는 왜 자음이 아니에요? 이응에는 이. 얘는 자음이 아니라 야라는 모음을 위한 자리만 차지한 단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오, 아, 야 요게 모음이잖아. 자, 어쨌든 여기서 질문. 아까 말이에요. 강이라는 단어 있었잖아. 얘는 이응을 자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강에 나오는 이응과 야에 나오는 이응은 뭔 차이냐? 얘는 받침소리잖아. 그치? 얘는 받침소리고 얘는 야라는 소리를 위해서 자리를 딱 차지한 그냥 쓸데없는 놈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없으면 모양이 이상해서 글자라고 볼 수 없어서 이응이라는 소리를 갖다 붙인 거고 강이라는 단어는 받침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아이고 받침이라는 역할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응은 받침 이응은 자음이 되는 거고 야의 이응은 모음으로 그냥 흡수되어 버린 겁니다. 자, 모음을 발음해보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질문이 이렇게 돼.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놈. 그래서 밑에 읽어봤더니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이라고 하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면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으면 단모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면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글자를 하나씩 읽으면서 단모음인지 이중모음인지 해보자.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다음 안 변하지? 안 변해. 자, 실제 소리를 같이 내봐야 된다. 오, 왜, 위, 이.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어 어법책에 보면은요. 왜와 위의 경우에는 이중모음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단모음이라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단모음으로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친구들 발음을 한번 해보자. 이 야라는 친구는 야가 아니라 우리 야가 아니라 아와 아야 이야 변합니다. 그 다음 거 이여 요 유 예 와 왜 워 왜 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얘들은 이중모음이야. 실제 내가 발음을 해보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발음을 해서 구분하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 그래서 외웁니다. 뭐만 외우면 돼? 단모음만 외우면 돼. 아, 에, 오, 왜, 우, 위, 으, 이. 아, 에, 오, 왜, 우, 위, 그, 이. 그래서 이 단모음을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키위 제외해 어제 내가 표 올려놨지 클래스룸에 금붕어가 좋아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금붕어 가에서 가는 빠졌네.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 키위 제외해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 자, 단모음을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는 입술 모양을 따라서 해보자. 자, 아, 에, 어, 에. 자, 나는 아까처럼 금붕어 뭐 좋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아, 에, 어, 에, 오, 왜, 우, 위, 이. 이게 좀 더 쉬운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지금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느냐 아니면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느냐 이거 지금 묻고 있지. 옆에 자체로 봐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 중간에 거 4개 있지. 요거 바로 원순 모음입니다. 오, 왜, 위. 이게 원순 모음이야. 그럼 나머지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평순 모음이 되겠지. 나머지 친구들 평순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써서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거야. 중간에 거 4개 뽑아내면 돼. 자, 어쨌든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을 하면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면 평순 모음이다.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면 무슨 모음? 원순 모음이고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면 평순 모음이다. 자, 이제는 단모음을 차례대로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봅시다. 자, 아까처럼 다시 한 번만 더 적어보자. 다시 한번. 아, 에, 어, 에, 오, 왜, 우, 위, 이. 이렇게 적어놓고 아까 요렇게 4개 요렇게 4개가 원순 모음이라고 했지. 자, 이제는 소리의 높이를 나타내는데 자, 잘 봐. 소리 높이 나타내는 것도 되게 쉬워. 요렇게 선을 긋습니다. 선 긋고 그리고 요렇게 2칸 띄고 요렇게 선을 그을 거야. 그러면 요렇게 4개가 고모음이고 요렇게 4개가 중모음이고 이렇게 2개가 저모음입니다. 쉽지? 그래서 위, 이 얘들은 혀의 높이가 높아서 고모음이고 에, 왜, 오는 혀의 높이가 중간인 중모음 에, 아는 혀의 높이가 낮은 저모음. 요표 말이야. 요표 이렇게 외워놓는 게 훨씬 쉬울 거야. 자, 이제는 말입니다. 자,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아까 그것처럼 다시 한번 적어보자. 아, 에, 어, 에, 오, 왜, 우, 위, 이. 이렇게 했을 때 자, 다시 연습해보면 요거는 원순 모음,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할 전설과 후설은 완전 쉬워. 요 중간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위에 있는 소리가 후설 모음, 밑에 있는 소리가 전설 모음이 됩니다. 됐지?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으면 전설모음,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어야 된다.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 있으면 후설모음인데 이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 이는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고 으는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자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자음은 이렇게 소리를 계속 내다 보면은 모음보다는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 자음은. 자, 우리 자음 요거 소리 내보자. 미, 비, 삐, 프 이렇게 소리 내는 게 공부하기 제일 쉬워. 미, 비, 삐, 프 소리 낼 때마다 입술과 입술이 부딪혀 있지.
안 부딪혀 있으면 이상한 거다. 부딪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두 입술 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니, 디, 뜨, 트, 르, 스, 스, 느, 드, 뜨, 트, 르, 스, 스. 어때? 혀 앞에서만 이 혀 끝 있지? 그리고 혀 끝하고 이렇게 앞니 아랫니 사이에서만 소리가 난다. 니, 디, 띠, 티, 리, 스, 스. 그치? 그래서 얘들을 혀 끝과 윗 잇몸 소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리 내보자. 즈, 쯔, 츠, 즈, 쯔, 츠, 츠. 특히 츠 할 때 확실하게 느낌이 나지. 혓바닥과 센 입천장 소리야. 혓바닥과 센 입천장 소리.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는 거는 입천장에 우리 위 입천장에 보면 딱딱한 부분이지. 딱딱한 부분. 그게 센 입천장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거. 그, 크, 으. 그 또는 기역, 키역, 이응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는 혀의 뒷부분과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그 다음 히읗 같은 경우에는 히읗하고 목청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지. 그래서 히읗은 목청 소리라고 하는 거야. 이해돼? 그치? 자, 그래서 국어의 자음은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로 나눠. 그럼 아까 우리 모음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음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없을까? 있기야 있지. 있기야 있습니다. 자, 입술 소리의 대표 선수만 기억해. 우리 대표 선수 입술 소리는 미음. 잇몸 소리의 대표 선수는 니은. 센 입천장 소리는 지읒, 여린 입천장 소리는 기역, 목청 소리 히읗. 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글자를 덧붙여다가 작대기라고 할게. 미음에다가 이렇게 덧붙여서 우리 비읍 만들 수 있지. 그리고 비읍 2개짜리로 있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바꿔 줄 수 있지. 비슷하네 소리가. 모양이 비슷하지. 니은은 디귿 쓰면 쌍디귿 쓰고 여기까지 쓸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소리를 변형시키면 리을도 되지. 맞지? 그리고 시옷, 쌍시옷까지 쓰면 돼. 지읒은 쌍지읒 쓰고 또 점 하나 더 붙이면 돼. 기역, 쌍기역 쓰고 하나 더 붙이고 이응까지만 외우고 히읗은 끝. 모양을 기억하면 돼. 모양을. 맞지? 선을 하나씩 그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쨌든 미음은 입술소리, 니은은 잇몸소리, 지읒은 센 입천장 소리, 기역은 여린 입천장, 말랑말랑한데 만져져. 기역은 기역 하면 여린 쪽으로 들어가. 그리고 목청소리의 히읗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만화를 보면은 다와 사를 발음하면서 디귿과 시읒을 소리내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했더니 공기가 막혔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아요. 누가? 디귿이. 디귿 하면은 공기가 막혔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대. 디귿, 디귿. 그래서 그런지 안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디귿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며 소리내는 파열음입니다. 자, 디귿은 혀끝 소리이면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며 소리내는 파열음입니다. 앞에 내용이랑 지금 연결해서 보는 거야. 그 다음 시옷은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내는 마찰음입니다. 시옷, 시옷. 디귿과 시옷의 차이점이다. 지금 디귿과 시옷은 둘 다 혀끝 소리인데 디귿은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소리내는 파열음이고 시옷은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내는 마찰음입니다. 또 자음 중에는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나는 파찰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을 지금부터 구분할 거란 얘기지. 하지만 이 파열음의 뜻이 뭔지, 마찰음의 뜻이 뭔지, 파찰음의 뜻은 뭔지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자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린대. 그래서 파열음이야.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면 마찰음. 공기 흐름을 막았다가 마찰을 일으켜. 흐름을 막았다가. 자,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거야. 봐. 흐름을 막았다가와 마찰을 낸다는 말이 합쳐졌기 때문에 파찰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를 여러 번 발음해 보면서 파찰음 소리 내는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봐. 아까 우리 했던 거나 디귿. 디귿은 무슨 음? 파열음. 시옷은 마찰음. 지읒은 파찰음이야. 거기에 코 밑에 손가락을 대고 나를 발음하면 코 밑에 손가락 대고 니은 해봐. 그러면 손가락에 따뜻한 공기가 느껴진대. 난데. 어쨌든 코 밑에서 소리가 나지. 그래서 얘를 비음이라고 하는데 비음은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소리내는 비음입니다. 비음의 뜻은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소리낸다는 뜻이야. 그 다음 유음이라는 게 있는데 리을이 바로 유음입니다.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내면서 소리내는 말입니다. 힘들지? 자, 그래서 우리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의 용어 정리까지 다 한 거야.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내보내는 소리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합시다. 용어 정리. 파열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 누가 있었더라? 디귿. 마찰음.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시옷. 파찰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지읒. 비음.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니은.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리을. 얘들 외워야 돼. 파열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며 내는 소리. 마찰음.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파찰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틈을 조금 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비음. 입안의 통로를 막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댄 채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자, 그래서 우리 파열음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다? 디귿. 마찰음 시옷. 파찰음 지읒. 비음 니은. 유음 리을.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 있는 친구 가 파트는 전부 다 파열음입니다. 우리는 세트로 외워야 된다.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거 기디비. 자, 그럼 우리는 파열음에 뭐만 외우면 된다? 기디비가 파열음이다 라고만 외우면 돼. 왜?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추가된 획만 추가하면 되는 친구들이니까. 파열음은 기디비. 마찰음은 시읒 친구들. 파찰음은 지읒 친구들. 비음은 니은 친구들. 님이. 그
그 다음에 유음은 리을 친구들. 요 표도 중요하니까 외워야지. 외울 거 진짜 많지? 자음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으로 나뉜 거야. 뭐에 따라서?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자, 이번에는 거센소리, 된소리, 예사소리를 구분하는 건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최고로 쉬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자, 다시 밑에 설명부터 보자. 설명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말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왜 얘가 중요한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파열음과 파찰음은 마찰음은 어디 가고 파열음과 파찰음밖에 없다. 파열음과 파찰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고 마찰음은 예사소리하고 된소리밖에 없어. 자, 그럼 왜 그런가 봅시다. 파열음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대표 선수, 파열음의 대표 선수는 기, 디, 비가 있었지. 얘들이 예사소리. 거기에다가 하나씩 덧붙이면 이게 된소리. 획을 하나 추가시키면 거센소리야. 얘들이 파열음입니다. 자, 그러면 파찰음의 대표 선수는 누구였더라? 파찰음의 대표 선수는 지읒이었지. 그래서 얘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고 이 친구들은 파찰음이야. 그럼 마찰음에 누가 있었지? 마찰음엔 시옷이 있었고 시옷은 쌍시옷이 있는데 요 밑에 적을 게 있나 없나? 없지. 그래서 마찰음은 거센소리가 없다는 말이야. 마찰음은 예사소리와 된소리만 있다. 자, 그래서 활동 핵심을 다시 살펴보면은 두 입술 소리는 대표 선수 미음 덧붙여서 이렇게 나왔고 혀끝 소리 대표 선수 덧붙여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리을도 혀끝 소리에 들어가는 거야. 혓바닥 즉 센 입천장 소리는 지읒, 혀의 뒷부분 여린 입천장 소리는 기역이며 고기에 이응을 덧붙여라. 목청 소리에 히읗이 있었고 다시 요거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한 거야. 소리 나는 위치는 이렇게 소리 내는 방법은 파열음 대표 선수 기, 디, 비, 마찰음, 시옷, 파찰음, 지읒, 비음, 니은, 유음, 리을 대표 선수만 기억하자. 니미 소리 3개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맞지? 특히 마찰음은 거센소리가 있다 없다? 없다. 다음 노랫말 읽고 모음과 자음을 한번 분류를 해보는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비가 온다 소록소록 소록소록 실비가 온다. 나 지금 자음만 적고 있어. 하얀 은실 사륵사륵 풀면서 온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기준에 따라서 모음을 나눈 게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문제를 내겠지. 자, 그래서 시에 나온 모음을 이렇게 적어놨대. 그럼 우리 이제 단모음을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볼까? 단모음을 어떻게 적었어? 아, 에, 어, 에, 오, 왜, 우, 위, 이. 원순모음 찾아보세요. 원순모음은 요렇게가 원순모음, 나머지는 평순모음. 자, 저모음, 고모음 구분하자.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맞지? 다시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전설부설 어떻게 했더라? 가로선 쫙 그어서 위에 있는 친구들이 후설, 밑에 있는 친구들이 전설. 그렇게 구분했었다.
자, 자음도 이렇게 구분해놨네. 자음 나온 거 다 적었으면 파열음의 대표 선수는 기디비. 그래서 기디비의 획추관 피읍까지. 마찰음의 대표 선수는 시옷하고 히읗. 파찰음의 대표 선수 누가 있더라? 파찰음은 지읒. 그래서 여기에 지읒이 없네. 비음은 니이미. 니이미가 비음인데 여기는 니미만 있고 유음 리을 구분할 수 있겠지? 자, 우리말 음운체계의 특성에 대한 말이니까 기억을 해 놓읍시다. 읽어볼까? 모든 언어의 음운체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언어, 즉 모든 나라의 언어의 음운체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다른 나라 언어와 비교할 때 우리말의 음운체계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자음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 뿔, 풀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듣고 서로 다른 말로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비읍, 쌍비읍, 피읍의 소리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단어 뿔의 발음을 들려주면 불, 풀과 뜻이 다른 말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말과 달리 영어의 음운체계에서는 브와 프의 구분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야. 어쨌든 우리말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얘들 대화 내용을 들어봤을 때 대화 내용에 뭔가 며칠 뒤면 수학여행이네 기대된다. 나도 그래 가방을 미리 사두는 게 좋겠지. 나는 여행 가방이 있어서 살 필요가 없는데. 아니 짐을 미리 챙겨둔다고. 뭐 때문에? 가방을 미리 싸둔다 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가방을 미리 사두는 게 좋겠지. buy의 의미지. buy. 따라서 이것 예시답 한번 봅시다. 외국 학생이 우리말 음운인 쌍시옷과 시읒을 구별하지 못해서 소통에 문제가 발생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음운체계의 특성 보여준 사례 다시 하나씩 읽어봅시다. 영어에서는 R과 L 구분이 있지만 우리말에서는 모두 리을로 인식한다. 그래서 우리 영어 발음 공부할 때 rice, lion 이거 구분 안 두고 맨날 혀를 굴려 혀를 입천장에 붙여 라고 한 거야. 우리말에서는 모음과 자음 외에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줘. 예를 들어서 내리는 눈은 눈, 내가 보는 눈은 눈처럼 모음과 자음은 모두 같은데 소리 길이가 달라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우리말 자음 체계에서는 마찰음이 시옷, 쌍시옷, 히읗 3개만 존재해. 그에 반해 영어에서는 마찰음이 f, v, s, z, th, the, sh, sh, h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것도. 자, 다시 우리말 음운체계의 특성. 우리말에는 거센소리, 된소리, 예사소리가 있다. 두 번째, 영어는 R과 L 구분이 있지만 우리말은 모두 리을로 인식한다. 세 번째, 우리말에서는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우리말은 마찰음이 시옷, 쌍시읒, 히읗 3개만 존재한다.